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지금 최근에 백신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하나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2조 1635억 원,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로는 코스피에서 31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는 7600만 주 이상인데 이 종목의 경우 대주주가 지금 이 종목의 경우 SK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7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상당히 적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급등이 많이 나와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이 이 mRNA 백신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 메신저 리보 헥산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백신 자체 생산이 가능한 회사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을 보자면 최근에 상한가가 자주 발견되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mRNA 백신에 필요한 생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연제약이라는 회사, 지속적으로 보면 21선에서 조정받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백신 관련주기보다는 물론 지난번에 급등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에서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유바이오로직스 있고, 그리고 관련 물질 담당하는 회사인 아미노로직스 혹은 ST팜,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 중엔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도 셀리드라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량주 중에서는 좀 연관성 있게 부각이 됐고, 그 다음 노바백스 백신 관련주로서는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항상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추세 이탈하는 움직임 이후에 재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 21선 오늘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에서도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모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부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이름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일단은 최근에 추세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오늘 저항선 매물대를 뚫어내는 그런 수급이 나오는데, 이 종목의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보자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매출은 2200억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2256억 이 정도의 매출액이었는데, 2021년도 예상 매출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냐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증권가 예상치가 8267억,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260% 이상 매출 증가 추세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만 늘어나서 외형적인 성적만 커진 게 아니라 영업이익의 확대도 상당히 폭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이
377억에서 2021년도 영업이익은 2,589억. 그래서 이익 증가세로 보자면 580% 이상. 그래서 단순하게 매출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 최근에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증가 추세도 꾸준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이 우량주 CMO 관련주 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맺은 계약이죠. 노바백스랑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까지 받는 구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위탁 생산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내 노바백스 백신의 판권까지 확보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그만큼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대항 기술과 이런 의약 생산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올해 실적 대폭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내용이고, 증권가 추정치로 보자면 올해 매출액이 8,267억 원, 영업이익은 2,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66.4%, 영업이익은 586.6% 증가한 수치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 상승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보면 밸류에이션이 적당한지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승 가능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에 주가를 좀 계산해 봤을 때 140배 가량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봤을 때는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기사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백신 위탁 생산의 사업이 지속된다면 이 정도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결론. 예상 영업이익률은 최대 50% 내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 기대감, 현재 이 식약처에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이나 생산이 가능할지 여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 기대감이 또 한 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 CMO 사업의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위에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증가세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1분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올해 하반기는 노바백스 백신 생산 기대감. 백신 위탁 생산 사업 자체가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뭐 노바백스건 아스트라제네카건 이런 글로벌 기업의 백신을 생산을 한다는 자체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코로나 백신 생산 효과에 대한 실적 증가세에 대한 기사 내용들이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란 얘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증권가에서 예상한 게 2,58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하반기 생산이 예상치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 4천억 가까운 영업이익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매출액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이 확인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 상업화가 이뤄지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익성이 또 한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그 내용이고, 이 상업화 생산이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CMO 그리고 CDMO에서만 매출 3천억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바이오제약주가 그냥 새로운 의약품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매출과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현재 주가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 최초,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이죠.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신청, 장중에 나왔던 뉴스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간단히 좀 내용을 보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신청했다는 내용이고, 국내 14개 기관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다뤄졌던 내용이지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그리고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등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제출이 된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 이 백신 후보 물질이 MVP2001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그 임상 과정이나 혹은 이제 같이 참여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런 이제 같이 참여한 그룹들을 보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바로 뭐 결과가 날 내용은 아니지만 국내를 시작으로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함께 유럽이나 동남아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순차적으로 임상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게 상용화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기대감조차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임상 3상 계획은 국내 14개 기관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고, 주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중화항체가, 중화항체를 수치로 표현한 거죠. 면역 원성 지표 평가 여부 확인이 주요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가 나올 부분은 아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이 역시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장기간 부진했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근 7개월 동안에 바이오 제약주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다른 섹터보다 혹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에서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써드리자면, 경우 장기간 어떤 얘기냐면,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이오 제약주가 변동성은 물론 있지만 이 평균적인 월 평균 수익률이나 상승률에서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못 미쳤던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 특히 코스닥 바이오주 대부분이 최근 7개월 연속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에서 유지가 됐는데, 이게 역사상 최장 기록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오랫동안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성을 보면 섹터별로 키 맞추기도 확인이 되고, 특정 섹터에서 아무리 시총이 무거워도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적당한 데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일시적으로 수급이 유입돼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의 증가 추세도 월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의 증가 추세도 월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 백신 관련주들 수급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제약주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타이밍이란 얘기죠. 그럼 결국 그 안에서도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강력한 매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섹터 순환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스닥 바이오주 대부분이 최근 7개월 연속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 기록, 이는 역사상 최장 기록. 섹터 순환매가 분명히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그만큼 원래의 가치가 다시 부각돼서 올라올 수밖에 없고, 바이오제약주는 지금 그러한 과정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 관련 기사 내용도 간단히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하반기 섹터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IT 기술주나 바이오주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가던 종목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중간중간 차익 실현 나오는 매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우량주들,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지만 또 조정이 나올 때는 강력하게 조정이 나오고, 그럴 때는 다른 섹터에서 다른 대장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에 대한 얘기고, 충분히 바이오제약주는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 그리고 백신 위탁 생산의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백신을 국내 최초로 삼상 신청하면서 상용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의 섹터가 순환매 안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내용, 이러한 것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거고, 21선을 돌파했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뭐 논스톱으로 30% 50%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시총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상승했던 이런 모습들처럼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장중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은 오늘은 뭐 외국인이 많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이런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다른 관련주들의 상승이 돌아가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오늘 강하게 나갔던 아이진이나 아니면 최근에 지난주에 세게 나갔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그래서 바이오제약주들 안에서 강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일단 전고점 부분이죠. 17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라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그 전 전고점인 19만원대, 이렇게 단계별로 현재 자리에서 10% 20% 올라가는 그 구간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그 주체를 통해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는 또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종목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